안녕하세요. 저는 42살에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남편은 45살입니다. 저희 부모님 최근에 겪게 된 좋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아프셨는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서로 친한 사이일수록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네요. 친하니까 뭐든지 다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생각하며 막대하시나요? 아니면 친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하시나요?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저는 더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시댁 쪽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드릴 사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남편 집안과 저희 집안은 굳이 비교하자면 저희가 좀 더 잘 사는 편입니다. 아빠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장사가 꽤 잘 되는데요. 가족 모두 함께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에요. 월급은 300 정도 받는데요. 저도 부모님께 월급을 받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집에 계시고 시아버지께선 낚시 매장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손님이 하루에 10손가락 꼽을 정도로 많이 오진 않지만 그나마 금토일 3일 보고 운영합니다. 그때가 그나마 돈이 좀 되는지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이끌어오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건의 발달은 저희 식당에 시댁 식구들이 오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말들을 듣게 되면서 좀 난감하긴 했어요. 남편도 그걸 눈치채고 있었죠. 여기 식당은 자리가 좋아서 장사가 잘 돼. 음식 맛은 그저 그런데 이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먹는 것 같지 않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동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면 누구나 대박나게? 그만큼 음식 맛도 좋으니까 잘 되는 거지. 당신이 여기에서 가게 차리면 파리만 날릴걸? 음식 솜씨도 형편없는 사람이 사돈 식당 음식 맛을 평가해? 뭐야?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뭐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맛없는 걸 맛없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야?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기분 좋게 오셨는데 싸우지 마세요. 그래도 깨끗하게 다 드셨네요. 아빠가 오늘 음식값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닌데 워낙 바빠서 신경 못 써드려 죄송하대요. 모자라시면 더 드리고요. 꽃등심 더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후식 갖다 드릴까요? 어머님, 음식 맛이 그냥 그렇다고 하시더니 아빠가 음식값 안 받는다고 하자마자 꽃등심 더 달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여기에서 음식점 차리면 잘 될 것 같다면서 손님도 없는 낚시 매장 처분하고 식당 운영하자고 아버님 들들 볶기 시작했죠. 그날 두 분이서 드신 음식값만 5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소고기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 육회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4그릇은 드신 것 같네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이 회사 일 마치고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배가 많이 고팠는지 테이블 다시 세팅해줬죠. 저는 서빙도 하면서 계속해서 빈 접시 있는 거 채워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식당 일이 마무리될 즈음 아빠와 엄마가 시부모님 식사하시는 룸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테이블 치우고 마감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엄청 큰 목소리로 꽤 심각하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 진짜 운영하고 계신 낚시 매장을 접고 저희 부모님 근처에 식당을 하나 차리겠다고 시어머니께서 결정을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절대 안 된다며 화를 내셨고 저희 부모님은 이 상황을 상당히 난감해 하셨습니다. 식당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쉽게만 보시는 것 같아 아빠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하셨고 남편도 시어머니의 의견을 반대했어요. 솔직히 음식 솜씨 별로 좋지 않은데 무리해서까지 식당을 차릴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어머님의 결정은 정말 완강했어요. 저희 식당이 잘 되고 있는 게 부러우셨는지 몇 달 동안 아버님 들들 볶아서 결국 처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희 매장과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구가 다니는 곳으로 식당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입소문 나면 외진 곳도 잘 온다면서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빠가 개업하기 전에 정말 많은 걸 도와주셨죠.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하던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런지 인테리어 부분과 주방 부분, 시간 쪼개며 좋은 곳도 알아봐 주시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자기 일처럼 신경 써 주셨습니다. 저희 식당 개업할 때보다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셨어요. 남편도 퇴근하자마자 두 팔 걷고 잠자는 시간 쪼개가며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개업 전에 대박 날 것 같은 기대를 품고 있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죠. 시어머니께서 그런 상상을 하고 계신 건지 개업 준비하는 동안 힘든 내색 하나 안 하시고 매일같이 웃으시며 대박날 그때의 날을 상상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개업하게 될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남편은 주문해놓은 전단지가 도착하자마자 퇴근하고 동이 틀 때까지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개업 이벤트로 저렴한 가격에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이 돌려야 했죠. 솔직히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식당 일도 신경 써야 하는데 시댁 식당 개업하는 거 도와줘야 해서 부모님은 점점 지쳐갔죠.
아빠, 정말 괜찮을까?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될지 걱정이야. 일반 백반집이 근처에 많은데 가격도 벌써 정해 놓으신 거 보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맛도 보장할 수 없으니 아빠도 시어머니 하신 음식 드셔봤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을 거야. 벌써 식당 대박날 상상이 머릿속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어. 일단 기본적인 밑반찬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도와주든지 하면 되지. 찌개에 들어가는 고기도 우리가 좀 도와주고.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나오고 분명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닥칠 거야. 그러니 우리가 도와줘야 돼.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진 힘들어도 가족이니까 잘 되길 빌어보자. 입맛에 안 맞는 건 조금씩 맞춰가면 되니까 괜찮아지겠지. 아빠의 눈빛에는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의 자리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실패를 딛고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엄청나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식당 경험 하나도 없는 시부모님께서 잘 이끌어갈지 너무 걱정이었죠. 온 가족이 걱정이었지만 시어머니만큼은 자기 믿으라며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개업날이 다가오고 그동안 남편이 뿌린 전단지 효과와 저희 식당 앞에 시댁식당 개업한다고 엄청 큰 광고 전단지를 붙여놓아서 그런 건지 개업 첫날 정말 많은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아빠와 호흡을 맞춘 오랜 식당 경험이 많은 엄마가 서빙을 도왔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 담당을 했습니다. 남편이 계산을 도와줬죠. 개업 이벤트여서 절반 가격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와서 음식을 드셨지만 생각보다 음식들이 꽤 많이 남았었어요. 한두 개 슬쩍 먹어보니 맵고 짜고 싱겁고 생각보다 정말 별로였죠. 어머님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주방에서 바쁘게 음식을 만들며 많은 손님들을 보고 기분이 좋으셨는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요리하셨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가면 순식간에 망할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시어머니께 음식에 대해 얘기했어요. 어머님, 음식 대부분이 간이 안 맞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음식 간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조금 있다가 도와주러 오실 거예요. 그때 부족한 부분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손님 유지해야죠. 얘 봐라. 지금 내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거니? 어디다 대고 맛이 있네 없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오겠어? 내가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구만. 내가 맛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맛있게 먹는 거야. 저희 아빠가 그러는데 음식은 자기 입맛에 맞추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대중들의 입맛에 맞춰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받는 것 같아요. 자리도 없는데 무조건 받기만 하니까 손님들이 그냥 멍하니 서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든 많은 손님을 받으려 하고 있었고 손님 하나하나를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손님을 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점점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자 시어머니 조급하셨는지 점점 대충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홀에서 엄마는 정말 바쁘게 서빙하면서 테이블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노하우 때문인지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묵묵히 일하고 계셨는데 남편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잠시 계산대를 맡아달라고 하자 홀에 나와서 손님들 맞이하고 있는데 손님들과 함께 서빙을 도와주던 아버님과 엄마가 서로 뒤엉키는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런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았는지 좀 짜증이 난 것 같았어요. 계산대에서 손님을 끊었고 정리가 될 수 있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엄마한테 일손이 느리다며 테이블 정리하고 있는 엄마와 부딪히면서 짜증을 확 내며 빨리 주방에 갖다 놓으라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엉덩이를 걷어차 버렸네요. 저는 너무 놀랐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큰 쟁반에 올려놓은 식기들이 모두 떨어지면서 깨지게 되었고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미끄러지면서 팔목이 삐끗했는지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곤 급하게 달려가 엄마를 부추기며 아버님께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침착하게 행동하셔야죠. 지금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한가해서 할 게 없어서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저희 식당 일도 못하고 여기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 엉덩이를 걷어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서로 친하니까 살짝 그렇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좀 섞였었나 봐. 그러니까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시라니까 참 미안해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저희 엄마 지금 손목이 삐끗한 것 같아요. 병원 갈 거고 알아서 식당 운영하세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도와줬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일손 느리다고 엄마 엉덩이 걷어찬 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네요.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오늘 일한 일당이랑 엄마 치료비 가져갈 거고 앞으로 저희는 도와드릴 일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쓰러진 엄마를 부축한 다음 계산대 열어서 치료비와 일당 챙겨가려고 하는데 옆에 통장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일하면서 제가 자주 봤던 통장이라 펼쳐봤는데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었고 그 안에 있던 금액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 통장이 여기에 있는지 몰라 고개를 돌리니 아버님께서 저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색한 웃음을 하면서 저희 아빠가 도와준 돈이라며 무리해서 대출을 끌어 쓰다 보니 금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어 아빠에게 따로 얘기해서 받았다며 제가 모르는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제 손에 들고 있는 통장을 보자마자 시어머니 저를 보며 큰 소리로 당장 통장 내려놓으라고 화를 내면서 식당 대박 났으니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라며 희망도 없는 식당에서 자신감 있게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이 집 절대 대박 나지 않을 거고 쪽박 찰 거라고 소리치고 아버님 밀치며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무슨 상황인지 몰라 당황해했고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 흘러가는 듯해 저를 쫓아왔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운전해 달라고 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팔목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아까 있었던 상황을 남편에게 전부 말을 하게 되었죠. 점점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제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한테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정신적으로 꽤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네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시댁과 왕래도 안 할 거고 얼굴 볼 생각도 없으니 인연을 끊기 싫으면 이혼하자고 소리치자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아빠 식당으로 엄마를 부축하며 들어갔고 아빠는 모든 상황들을 듣게 된 후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잘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잠 안 자며 도와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오니 너무 가슴이 아팠는지 바로 식당 문 닫곤 아버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가고 나서 운영이 되지 않으니 모든 손님이 빠져나간 상태였고 아버님 혼자 테이블 정리하고 있는데 아빠가 계산대 옆에 있던 CCTV를 돌려보더니 아버님께서 엄마 엉덩이를 걷어찬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엄마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함께 여자로서의 수치심과 팔목에 대한 치료비까지 모두 소송을 걸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물인 CCTV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대박 날 거라고 확신하며 개업했던 식당은 음식이 맛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빚만 엄청나게 많아진 상태로 길거리에 주저앉게 되는 상황 직전까지 오게 되면서 남편은 그래도 자기 부모라고 이 상황 정리해드려야 할 것 같다며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한 소리 했죠. 당신이 왜 무릎 꿇어?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당신이야?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자존심 내세우면서 버티고 있는 시부모님께서 진심을 다해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부모님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고 제대로 된 사과 못 받아서 용서해줄 마음 없으니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부모인걸. 그렇다고 길바닥에 나가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지켜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떡하자는 건데 지켜볼 수 없다면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처리를 하려는 거야? 우리 딸은 생각 안 해? 지금 짐은 왜 싸는 건데? 아주 막장으로 나가려고 하는구나. 나는 당신도 중요하고 우리 딸도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도 중요해. 하지만 중간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당신은 나 없어도 아버님이 옆에 계시니까 우리 딸 소은이 키우는데 문제 없을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누구한테도 의지할 데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없잖아. 어쩌겠어. 내가 도와줘야지. 이혼하자. 정말 생각 없는 남편은 이혼을 원했고 나랑 기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건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겠다고 말 없는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알았죠. 남편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요. 저도 더 이상 긴 말하고 싶지 않아 이혼 결정했습니다. 이혼을 빌미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남편의 행동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않았는데 저희가 손을 내밀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더 기세등등해지겠죠. 저희 엄마 지금도 손목이 시큰거린다며 힘들어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한번 다치고 나니까 회복이 되지 않네요. 진심을 다해 내일처럼 도와준 우리 부모님께 한 행동들에 대해서 평생 용서해줄 수 없고 받아줄 마음도 없습니다. 서로 좀 친하다고 잘 도와준다고 해서 그 점을 빌미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나쁜 심보를 가진 두 분 평생 힘들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생을 사서 하러 시댁으로 들어간 남편도 엄청 후회하며 살고 있겠죠. 친할수록 서로 조심하고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뜻깊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좋은 날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